12지에 앞서서 우리는 한번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분명히 말했어요.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계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계. 그렇죠. 뭐 이렇게 개인 중심적이냐 또는 사회 중심적이냐. 요 개인 중심적 우리는 미시적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시적. 사회 중심 우리는 거시적. 거시적 관계라고 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나 중심적이냐, 남 중심적이냐. 나 중심적인 우리는 이 주체적이라고 하는 거고, 남 중심적 우리 뭐라고 하죠? 객체적입니다. 또 요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 뭐 남편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뭐 자식 중심이냐, 뭐 다 이런 경우. 그렇죠?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계에는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나 중심적이냐, 남 중심적이냐. 요거는 이제 나의 이제 어떤 그 육신적 성향, 나의 육체라든가 물질적 성향을 의미하는 거고, 개인 중심이냐, 사회 중심 나의 어떤 정신적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정신은 기의 문제가 이거 질의 문제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뭐가 더 강하겠어요? 기가 강하겠어요? 질이 강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기가 강합니다. 기가 강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진짜 기가 강한 것 같아. 질보다는 기가 강한 것 같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웬만해서는 훔쳐서라도 먹잖아요. 근데 기가 약해서 죽는 사람들은 많아. 진짜요. 이 뭐 자살 같은 것들이라든가, 아니 뭐 은둔 생활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화생을 얘기하는데, 생사를 꼭 어떤 죽음쯤에 이건 생이라는 것은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나아가다가 생입니다. 사는 이제 들어오다입니다. 들어가다. 그래서 생을 다른 말로 하면 양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사를 이제 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 뭐 죽음과 관계라 뭐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밖에서 너무 활달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는 결국은 태과라는 태과, 너무 지나침. 그러니까 우리 많이 쓴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이제 공자의 제자들 관계고, 이제 원래 태가가 과유불급이 원래 원 의미가 뭔지 모르시죠? 이거 아는 분 없더라고. 공자의 제자 중에는 과하고 유가 있었어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공자한테 선생님 과가 낫습니까? 유가 낫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말이 과유불급이에요. 과와 유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과유불급인데, 이게 이제 태가라는 그거 많이 짬뽕 돼가지고 뭐 지나치면 모자람과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혼용돼. 원래 뜻은 즉 사람, 이게 뭐냐면 이 공자의 가장 그 옛날 선현들도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일단 우리가 어떤 계층, 계급, 그다음에 뭐 이분법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인간의 본성 같아요. 어떤 계층, 그다음에 또
가장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잖아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표리관계, 예? 그 다음에 호불호 관계, 이런 관계들 가지고 이제 많이 살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태초에 우주의 비밀 자체가 이미 이분법적인 거죠. 즉 이분법, 즉 분별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비로소 뭐가 되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분별이. 그러니까 너무 잘 사는 사람들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못 사는 사람만 있어도 안 돼. 반드시 계층과 계급은 바로 분별을 이루어야지만이 균형을 이룬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군자라는 거. 군자. 이 군자는 결국은 분별할 줄 알고 균형을 이룬 사람이 군자라고 하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우리 소인이라고 하는 거. 소인. 예. 그런데 이 분별과 균형, 군자, 소인, 결국 이것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도라는 거죠. 도. 그래서 이 도덕배의 첫 글자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 도의 진짜를 모르겠다.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뭐 과연 이 도의 기준이 뭐냐이지. 이 도의 기준을 과연 뭘로 세워야 되냐. 우리가 방금 알아봤듯이 개인 중심이냐, 사회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남 중심이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계는 이 천태만사예요. 천태만상. 천태만상의 이 삶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과 이런 말이 있어요. 니들이 사는 세상은 보현보살 콧구멍 속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흰 바람만 불면은 다 날아갈 것들이 어디서 까부냐. 어디서 까똑까똑 거리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외부 상담 좀 많이 하세요? 몇 개예요? 일주일에.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외부 상담하면서 좀 명리적 관점으로 이렇게 상담도 조금씩 접목을 시켜보세요. 응? 너 몇 월생이냐? 그냥 몇 월생이냐? 아니면 너 띠가 뭐냐? 그래,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보다 유리한 게 이제 그런 쪽을 조금씩 적용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몇 월생이냐고, 너, 봄에 태어났냐? 너는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구나. 이를 어쩌냐. 그래서, 너의 생기가지, 너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겠구나. 그러니까, 간단해요. 뭐,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계절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계절에 우리 봄이 태어났어요. 너는, 너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럼 여름에 태어나면 어떤 느낌입니까? 아니, 여름은 어떻게 살고 싶었으니까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엇을 내가 실천했지? 무엇을 실천했는가? 가을은 뭐겠어요? 가을은. 그렇죠. 어떻게 내가 살아왔지? 겨울은 뭡니까? 다 때려치자. 그리고 죽을 순 없으니까 다시 계획하자. 그리고 이거 뭡니까? 겨울생이 왔으면, 뭘 이렇게 때려치고 싶냐? 니 때려치고 싶은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무엇이 너를 때려치게 하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상담하는 내 남자가 눈이 번쩍 띄어요. 저분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달생이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봅시다. 과거와 옛날에 현재와 옛날에 심리를 전공한 사람들이랑 요 주제 가지고 목 터지게 싸웠어요, 내가. 근데 결국은 내가 다 이겼어. 어떻게 이겼냐? 이 귀납법을 내가 정확히 적용했어요. 우리가 추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귀납적 추론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뭐죠? 연역적 추론 방법 있잖아요. 귀납적 추론은 뭐야?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연역적 추론은 결론을 가지고 과정을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보통 상담에는 이 연역적 추리 방법을 많이 쓰고, 귀납적 추리 방법은 이거는 이제 연역적 추리 방법을 쓰는 거로 술이라고 해요. 술. 귀납적 추리 방법을 쓰는 거로 학이라 그래. 학. 그래서 학술이라 그래. 학술. 무슨 학술 그러잖아요. 그럼 연역적 추리 방법과 귀납적 추리 방법이 이제 둘이 붙는 겁니다. 학술. 학술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파악하려요. 연역적 추리 방법은 뭐 경험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험치니까 다른 말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연역적 추리 방법이지만, 얘네들은 얘는 뭐야?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귀납적 추리 방법. 이거 다 우리 사람 다 사주 명리학에서 다 나온 거예요. 명리학에서 정확히 나온 겁니다. 우리 현재는 지금 뭡니까, 현재? 현재를 정의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우리 아무로는 심리학적으로 한번, 이거 뭐, 명리적 사고방식이 다 중요한 거. 현재를 한번 정의해보세요. 현재를. 그냥, 현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세 가지 그 주제를 놓고, 이거를 이제 하나씩 넣어가면서 이제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뭔가? 예?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 상에서 현재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현재는 과거를 확정한 것이다. 과거를 확정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뭘 확정한 겁니까? 그대로 따진다면은. 미래는 우리 현재를 확정했다. 고로 미래와 과거는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로 미래와 과거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는 결국은 이 과거라요, 과거. 미래는 결국은 과거를 얘기하면 과거. 현재는 과거를 확정한 것 뿐입니다. 예? 그럼 과거는 결국 뭐르면 과거는 결국 미래예요, 미래. 근데 미래를 가는 과정에 반드시 확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확정을. 그러니까 이 현재가 없다는 것은 바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공간이었거든요.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가 없다면 즉 이 확정성이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즉 현재라는 것은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과거를 확정하고 규정했다는 거죠. 즉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현재에서 어떻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럼 과거와 현재한테는 뭐가 돼요? 바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되고, 현재는 뭐예요? 그 생각에 대한 결과로 되어서 이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이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요? 없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빠지면 이 생각한 것 자체를 행동으로 드러났으니까 없앤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렵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이거 왜 얘기하냐면, 봄이다 이거야. 봄은 뭘 확정한 거예요? 그렇죠. 봄은 겨울을 확정한 겁니다. 겨울을 어떻게 확정하냐? 바로 양과 음으로 확정한 겁니다. 예? 겨울을 양과 음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확정한 거. 그럼 여름은요? 그렇죠. 봄을 어떻게 확정했다고? 양과 음으로 확정한 겁니다. 우리는 요걸 갖다 우리는 분별했다고 하는 거야. 분별했다.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야. 태극. 그럼 결국은 봄은 목에 뭐예요? 목에 무국이 되는 거야. 무국. 목에 무국이 되지만 뭐야? 수에 뭐가 된다고요? 수에 태극이 되는 거예요. 무국. 무국을 다른 말로 써줄게. 혼돈, 카오스. 영어로 된다. 혼돈. 태극을 다른 말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계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질도 있잖아요. 근데 기질이 보통 이 기가 70%고 보통 이제 30%가 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기가 70%. 우리는 기가 많고 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질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사람이 죽는데 죽어. 딱딱해. 결국 우리가 가는 것은 기가 질로 가서 결국 우리가 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기라 그래요. 생기. 네? 이게 좀 딱딱해진다니요. 우리 요거로 이제 사라 그래. 사질이라고 해. 사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70%의 이게 어떻게 30%의 기와 70%의 육체가 돼버리면 이 사람이 이제 죽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면 3이 뭐냐 이거죠? 3이 우리 천간으로 병화하잖아요. 7이 천간으로 신금입니다. 이렇게 병화가 신금이 만나면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병화는 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기운이고 신금은 땅으로 떨어져 육체가 확정됐잖아요. 하늘에 있는 건 땅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즉 유성이라든가 어떤 혹성이 지구로 딱 충돌해 갖고 지구의 어느 일정한 부분에 딱 충돌한 모양. 예? 지구는 뭐 쫄딱 망하는 거지 뭐.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요런 거를 이제 3번 겪었잖아요 우리가요. 지구는 뭐 빙하기도 겪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각 계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국각 태극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 무국을 때는 말 쉬운 말로 하면 생사가 공존한다. 각 계절에는요 생사가 공존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랬잖아.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각 계절은 무슨 게임을 한다고 서로? 그러니까 생과 사가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합니다. 제로섬 게임.
이기는 놈 지는 쪽 합해도 결국은 합화도 결국 0이야.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즉 어디서 외부적으로 절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뭐가 이기고 뭐가 지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라든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지만 결국은 이건 뭐야, 나라는 그 존재에 또 다른 나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만 그냥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총질량의 법칙, 뭐 시간 총질량의 법칙, 뭐 별의별로 하지만 결국은 제로섬이에요. 즉 각 계절에는 뭐야, 반드시 뭐가 있다고, 생과사가 공존한다는 거죠. 즉 무극극 태극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뭐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각 계절은 다, 뭐 여름에서 봄이 확정됐잖아요. 그럼 여름은 뭐가 혼돈한 상태입니까? 봄 확정, 여러분 모기 태극을 이었잖아요. 목의 태극, 이거 뭐야? 화의 무국이라든가, 화의 무국. 화의 무국이 됐다는 거죠, 화의.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생이고 뭐가 사예요? 태극이 사예요? 무국이 사예요? 혼돈이 생이고 태극이 사가 되는 거죠. 사. 이 듣죠? 사. 사가 됐다는 거죠. 혼돈됐다는 건, 혼돈됐으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우리는 혼돈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가을 봅시다. 가을은 뭐죠? 가을은 뭐가?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가을은 여름이 확정된 거잖아요. 여름이 양과 음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우리 여기는 뭐죠? 화의 태극을 이루었다. 화가 분별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겨울은요? 뭐가 확정된 거죠? 그 겨울은 가을이 확정된 겁니다. 가을이 확정되다. 양과 음으로. 이렇게. 여기는 결국 뭐야? 금이 태극을 이루었다. 금이 드디어 분별을 이루었다. 여기는 수가 무국을 이루었다. 가을은 금이 무국을 이루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결국은 이 봄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를 확정했다고요? 겨울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겨울을. 그럼 겨울은 뭘 확정했어요? 가을을 확정한 겁니다. 이렇게 꼬리를 꼬꼬무 현상이라는 거예요. 꼬꼬무 현상. 들어봐.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꼬꼬무.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다. 꼬꼬무예요, 꼬꼬무. 결국은, 이 봄은 결국은 뭐예요? 가을에 뭐야? 가을과 봄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봄이 겨울을 확정한 것은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항상. 그럼 여름이 봄을 확정했잖아요. 그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죠?
겨울이라는 거, 겨울, 수. 어? 가을은 여름으로 확정했잖아요. 예? 그 이면에 뭐, 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지를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해요. 그럼 결국은, 가을이 여름을 확정시켜줬어. 자, 가을은 여름은 그 가을한테 되게 고마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나를 분별시켜줬고, 나를 태극으로 해갖고 완성시켜줬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고마움은 뭘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죠. 근데 지갑이 비었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름 시큰해서 여름을 다 걱정해. 줄 돈이 없어. 줄 대가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가을은 더 이상 뭐예요? 여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정시켜주지 않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지지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지속성이라는 거, 지속성. 반드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12지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준점에서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 설명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린 겁니다. 바로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 이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라면 유기적 관계를 반드시 우리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유기하다, 무기하다, 즉 정의, 다른 말하면 유정하다, 정이 있다, 무정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섭섭하다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분은 남편분한테 섭섭하다고 하면 안 되고 자식들한테 섭섭하다고 하면 안 돼요. 어? 왜? 내가 아이고 내 탓이고 내가 걔네들을 남편 저를 지속성을 내가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 죄송하다고 하고. 항상 사람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을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무엇 바지가 되면 되는 거야. 무엇 바지. 예? 이 욕바지가 되든 칭찬바지가 되든 쓰레바퀴가 되든 항상 어떤 용도로 정말 바지가 돼줘야지만이 비로소 이 관계는 유기적 관계가 돼요. 예? 근데 저 사람한테 이런 바지 역할도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관둬야지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요, 예? 이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기다림이, 예?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예? 기다림이 수치스럽게 느낀다.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저 상대방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이 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에 더 이상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냥 설레고 행복해야 돼요. 설레고 행복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야 내가 진짜 이런 마음 드는 순간에 이건 사랑보다는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우리는 수치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수치, 설레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경험치라고 그래, 경험치. 앞으로 우리는 이제 사주 공부할 때 경험치를 많이 내가 이해할 겁니까? 즉, 지속성에 반드시 따라올 게 경험치가 얼만큼 있냐, 없냐. 이 경험치도 이제 두 개가, 정신적 경험치가 있냐, 물질적 경험치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들이 너무 이뻐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여자는 용서를 해줍니다. 예? 근데 아빠 없이 자란 여성분들, 이거 이제 옛날부터 이런 얘기인데, 아빠 없이 자란 그 집안의 사람들은 잘 안 받아줄라 그래요. 안 받아줄라 그래. 예? 이런 거. 왜냐면 옛날에 음양에서 양은 남자를 상징하고 정신을 상징했고, 음은 여자를 상징했고 물질을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부성이나 아버지 없이 자란 이 모친만 입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신이 제대로 안 박혀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경험치가. 특히 여자가 이게 아버지 없이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른대요, 잘. 왜? 한 번도 그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윗사람한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지지를 살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속성과 이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즉, 과거가 있어야지만이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그 의미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즉, 과거가 반드시 존재해야지만이, 예? 내가 현재에서 뭐가 있습니까? 해야 할 의무감이 생깁니다. 의무감. 예? 그러면 미래에 가서 내가 뭘 누리면 돼요? 미래에서는. 예?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진짜 의무.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항상 최선의 모습을 발현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미래에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최선의 모습을 발현시킬 대상이 뭐야? 막 과거라는 거야, 과거. 내 과거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과거가 아주 못됐어요. 예? 과거가. 그럼 현재에서 어떻게 발현시켜야 돼? 최선을 다해서. 예? 어떻게 발현시켜야 되죠, 선생님? 과거에 아주 못됐어, 내가. 현재에서 어떻게 발현시켜야죠? 응? 응? 그 명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자꾸 깨워주는 거야. 이거 아주 진짜 신나게 못되게 발현시켜야 돼요. 신나게 못되게 발현시켜야 돼요. 네? 아니, 방법이 없잖아. 잘된 경험이 없는데 내가 무슨 잘 되라 그래. 신나게 못되게 발현시켜서 그거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면 돼요. 신나게 못되게 주장해갖고. 예? 현재는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과거의 모습을 최선적으로 발현시켜야 돼요. 그럼 내가 아주 못된 생각을 했어, 진짜. 막말로. 이거의 기준도 좀 웃긴 거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해보자고. 그러면, 현재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못된 것에 대해서. 그게 의무감이라는 거야, 의무가. 왜? 이 하늘은요, 못된 놈이 있기 때문에 착한 놈이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다 못된 놈이면 안 되고, 다 착한 놈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못된 구조가 나와야지만이 드디어 선악이 분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에? 바보 온다 100명 있으면 뭐 군대가 막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선악은 여반장. 손바닥 뒤집기란 말이에요. 여반장. 이게 어디에서 이 인물이 나오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잖아요. 맞죠? 최후의 만찬. 아시죠? 여기에서 예수와 가론 유다의 이 두 얼굴만 못 그리고 있었대요.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근데 어느 지방에 진짜 너무나도 명성이 지금 좋고 착한 사람이 있다 소문도 가보니까 이 다빈치가 야 저게 예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모델로 그렸대요. 에? 예수 얼굴을 가지고. 근데 가룟 유다를 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배신자였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몇 년 있다 어느 지방 가니까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있더래요. 거기 가보니까 아우 너무 유다 같더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러대요. 그 다빈치한테 왜 선생님은 저를 2번 그리냐고. 응? 이 사람이 예수의 모델이었던 거야.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반장이라는 것은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여반장은 내가 인식해요? 상대방이 인식해요? 아니죠. 상대방이 인식해주는 게 여반장이잖아요. 우리 본인은 여반장을 절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 못 뒤집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 뒤집잖아요. 예? 그럼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좌지우지 막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는 사람은 신이잖아, 신. 선생님 마음을 오늘 바꿨다 내일 바꿨다 막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꾸면 내일부터 수업하지 말고 뭐 신한테 내가 얘기하면 못 바꿔요. 그러고 싶죠. 그냥 그러고 싶을 뿐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상대방이 나를 이리 봤다 저리 봤다 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은 다 착각 속에 살아간다니까. 아우 오늘 이쁘시네요. 그럼 내가 이쁜지 하고 착각하고 오늘 못생기셨네 그러면 진짜 그러고 내가 거울 보면 내가 못생겨 보여. 어? 오늘 멋있어 그러면 거울 보면 오늘 내가 좀 멋있나? 괜히. 그리고 내 마음 자체를 내가 먹다시고 남이 다 다스린다니까. 진짜 골 때리게.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게 뭐냐? 그럼 현재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이 뭐야? 과거잖아. 에? 현재가 품태 있는 의무감은 과거에 이제. 근데 미래 가지고 이걸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를. 나를 버리고 미래, 남이 가지고 내 갖고 있는 과거를 판단하려고 그러니 이게 제대로 판단이 되겠냐 이거죠. 에? 항상 과거는 누가 판단하라고? 내가 판단하면 돼요. 과거의 나를 내가 판단하면 돼요. 어떻게 인정하면 돼. 그냥 난 나쁜 놈이다 하고 인정하고 살면 돼요. 나한테 뭔가 기대치를 갖지 마라. 그럼 이 사람들 나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다. 반성 열심히 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인정하기 싫은데 이 사람은 진짜 자기 나쁘다고 말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봐. 이야, 당신이 진정한 남자요, 진정.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황당한 거지. 너 나쁜 놈이라고 그랬는데 안 믿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잖아요. 미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미래라네, 미래. 미래는 결국 남이 되는 거야, 남. 이해됐습니까?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죠? 선생님은 평상시에 뭐라고 썼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평상시에
선생님의 세계관은 어떠세요? 음, 음, 그렇죠. 말하는 방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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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맥락과 선생님이 그 생각하고 있는 맥락의 요지는 크게 변동은 없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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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또 사용하는 단어는 선생님이 이제 좀 정립하시면 돼요. 선생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하셔도, 그거 갖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저 역시도 옛날 책에 있던 내용들을, 용어를 다 안 쓰고 내가 이제 현대적 용어로 많이 이제 바꿔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이 바로 12지를 살피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럼 계절적 의미라는 것은 뭐야? 식간의 당위성을 제가. 즉, 우리 각 계절에서는 뭐야? 이 각 계절에서 뭐야? 뭐가 있습니까? 이 식간이라는 어떤 자연의 흐름이라는 식간의 당위적 속성이 있잖아요. 당위적 속성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그럼 당위적 속성이 어떠한 운동성을 보이나죠? 운동성을 지금 더 있다는 거면, 이게 바로, 식간이 어떠한 연결을 갖고 있냐. 연결이 바르냐, 건너뛰었냐, 아니면 정반대편으로 갔냐. 그 다음에, 그 가는 과정에서 시공간들이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냐. 유기적 관계. 이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자체가 갖고 있는 자의적 의미. 자의적 의미도 우리는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과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게 입자, 이 형태로서 있을 때 다른 그 지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 발현의 물상. 우리 물상론 많이 해요. 무슨 나무 두 개가 만나면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거기서 각각 소리가 난다. 나무 두 개 부딪히면 소리가 어떻게 났어요? 둔탁하잖아요. 그럼 그냥 목이 많은 사람은 목소리가 걸걸하다.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근데 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소리가 어떻게 해요? 챙챙 그러잖아요. 금들이 많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챙챙챙, 날카롭고, 또, 어떻게, 전달력이 좋다. 아니면 이제 목소리 자체에 어떤 가시가 돋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입자와 입자, 지지가 만나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물상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십성이라는 거의 관계성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를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한번 풀어본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 이것도 다 3의 법칙이라는 거죠. 3의 법칙. 지지가 사겨지는데 왜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이 토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토 자체. 지지엔 토 계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작용력을 한번. 그러면, 지지의 사계절에서 우리가, 봄을 우리는 목이라고 했잖아요. 여름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화라고 했고, 가을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금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을 우리 뭐라고 했죠? 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어르신 토라는 어떤 인식작용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토가 수화랑 이렇게 배합됐을 때는 어떤 인식작이냐면, 우리는 뭐야, 이게, 이 수는 우리는 정신세계라고 그래. 정신세계.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고, 여름은 우리는 물질세계입니다. 여러분, 물질세계입니다. 항상. 수는 무슨 세계? 정신세계. 화는 뭐야? 물질세계가 돼요. 그러면 수의 정신세계는 이건 뭐야? 이거 여기는 뭐가 있다고? 여기는 이 옥황상제가 있고, 염라대왕이 있고, 저승사자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럼 물질세계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 예?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잠깐 쉬었다, 예.